이재명이 지금 이 와중에 뭐 이 예. 온갖 헛소리를 다 하는데 예. 이제 와서 갑자기 예. 뭐 중도를 잡겠다 예. 하면서 자기가 민생지원금도 포기한다. 기본소득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갑자기 경제적으로 정상인인 척 코스프레를 해요. 예. 이거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뭔가를 잡겠다 하면은요. 네네. 사람 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잡겠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쪽은 내가 양보를 쭉 할 테니까 이거에 지금 프로파간다가 안 통한 게 가만 보니까 우파 유튜버 때문이야. 이제부터 우파 유튜버를 잡아야겠어. 지금 이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경제를 잡겠다가 아니라 사람 잡겠다. 그렇죠. 잡겠다. 네. 예, 잡겠다. 이 사람은 잡아요. 예, 반드시 잡아요. 그래서 지금 우파 유튜버가 폭파되고 그렇더라고요. 예, 네. 지금 고소고발 막 되고 네. 하면서 뭐 하느냐? 그거를 거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네네. 뭐를 막 계속 있잖아요. 그 유튜브 코리아에다가 네. 신고하고 막 신고하는데 압박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네. 저기 저기 집회 신고 있잖아요. 집회하면 집회 현장을 찍잖아요. 네.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사실은 보면은 스포츠 경기 관중석 한번 비추면 네. 거기 관중이 나 찍혔으니까 이거 네. MBC 폭파시켜. 아. 한번 폭파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이 집회 현장을 찍은 건데 이 중에 내가 있었어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 초상권 침해야. 그래서 폭파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별 이상한 희한한 수를 다 쓰는 거네요, 예. 지금. 네. 예. 아유, 참나. 그걸로 폭파시킨다니까요. 야.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 이거 저기 그 초상권 걸 거예요. 이러면은 폭파.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야, 근데 그걸 들어주는 구글 코리아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로. 네. 아시잖아요. 네. 기울어져 있는 거. 네. 그건 말하기 어렵잖아요. 네. 온갖 보수 유튜브들한테만 문재인 정부 때 노란 딱지 도배를 시키다가 예. 정권 바뀌니까 희한하게 노란 딱지가 사라지고 예. 정말 구글 코리아도 저희가 비록 유튜브에서 방송을 합니다만 여기 예. 위험합니다. 아 진짜 제가 예.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다 알아들으시죠? 위험해요. 네. 위험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어요. 예,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이재명이 제일 치를 떨고 이를 부득부득 하는 게 뭐냐면 우파 유튜버들입니다. 네. 예. 이번에 왜냐면 언론은 다 장악했거든. 언론은 완전히 싹 장악해갖고 언론은 완전히 도배해가지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내란이나 일으킨 사람처럼 대통령이 네. 뭐 하려고 내란을 일으킵니까? 예? 뭐가 답답해서 대통령인데 이미 다시 대통령 하려고 대통령이 대통령 하려고 내란을 일으키겠습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모순이죠. 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밀어붙이려고 그랬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 바로 우파 유튜버들이 딱 중심 잡고 보도를 계속 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빨리 정신을 차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집은 요번에 때려잡으려는 게 뭐냐면 우파 유튜버예요. 지금 공격 대상이. 예. 그래서 지금 몇 명 날라갔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이재명이 앞으로는 예. 언론 보이는 앞에서는 예. 막 경제 이야기하면서 예. 뭐 우클릭을 하고 정상인인 척 코스프레를 하지만 예. 뒤로는 예. 사람 잡을 생각밖에 없다. 예. 특히 유튜버들 때려잡을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 중에서 유동규 TV가 네. 지금 올라가 있다는 거 리스트. 네. 예. 그런 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요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또 이게 있다고요. 이거 폭파시키는 방법이 네. 이게 있답니다. 중국에서 네. 사람들을 그러니까 접속 안 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그거를 10,000명씩 뭐 20,000명씩 넣었다가 팩 빼고 넣었다 빼고 아, 뭔가 어뷰징인 것처럼. 어비진인 것처럼 만들어서 보이게, 네. 그걸로 해가지고 또 고발을 들어가면 네. 또 폭파돼요. 네. 아휴, 참.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굉장히 관련돼 있는데 이거 정말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저 유동규 TV에서 네. 조성적이 네. 내가 니들 불쌍해서 한국 사람들 네. 니들 불쌍해서 내가 말해준다. 네. 나도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네. 그런 글이 있어요. 네. 그게 문재인 때 올라온 글인데 네. 제가 어제 그거 가지고 방송을 했거든요. 네. 뭐 들어보니까 국내에서 화교나 중국 국적자들이 받는 혜택이 그거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 정도가 아니라 네. 그 중국 정부가 네. 얘가 말하자면 유학생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화교 혹은 또 이제 뭐냐면 이제 교포 네. 요런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조선족 이용해 가지고 뭐냐면 뭐를 하느냐면 우리나라 여론을
완전히 조작을 해요. 댓글부터 시작해서 댓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전부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봐도 한국 사람 조금만 하면은 우르르 와 우르르 쏠리고 우르르 쏠리고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한국 사람 진짜 별거 아니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아니 캐나다나 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정치 개입을 다 하는데 우리나라만 안 하겠느냐. 한국을 안 할 것 같아? 그렇죠. 지금 제일 그쵸. 1순위 대상이 대한민국이다 이거예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우매하냐? 이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관련된 내용도 나오면서 네. 그 여러분들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화교요. 대한민국이 지금 군나라가요. 이 중국인지 한국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화교 혜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인이요. 한국 국적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주권을 받고 난 다음에 3년 있으면 이게 뭐냐면 3년만 있으면 뭐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사인만 하면 네, 네. 한국 국적을 받게 돼요. 그런데 화교들은 영주권만 받고 뭐 안 하느냐? 국적 안 받아요. 안 받아 포기해. 안 한다니까. 왜 안 오히려 하느냐? 중국 국적인 게 나으니까. 네. 중국 국적이게 다 화교 혜택이 너무 많거든요. 어느 거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기절 초풍합니다. 이거를 꽁꽁 숨겨놨어요. 왜? 민주당이 다 했거든요. 이게 민주당 애들이 다 했는데 입법발이 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제 말 틀렸나 거짓말인가?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선거할 때 지방선거할 때 네. 조선족들이 다 이거 들고 일어나서 민주당 지지선언하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족들이 전부 다 네. 우리 75만 저기 뭐야 저 70만 80만 우리 저기 조선족은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거 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선족이 받는 40가지 혜택. 교육 같은 경우요. 국공립 어린이집 영순위. 이거 어린이집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공립.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있는 집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거 저기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쟁이 팍 터진다고 막 하죠. 터집니다. 네. 그다음에 병설 유치원 영순위, 학습비 지원, 학원비 지원, 고등학교 등록금 할인,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대학교 수시 다문화 전형이 따로 있어요. 다문화 전형이 따로 있어. 그걸로 이제 좋은 대학 다 간다는 거잖아요. 좋은 대학이건 네. 좋은 과도 골라가요. 이게 왜냐면 남아 돌거든요. 이거는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정원이 없어요. 네. 정원 외라니까요. 그러면 그냥 뽑고 싶은 만큼 다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데리고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이 차가도 상관이 없어. 이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정원 외야. 그게 따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야말로 특혜 전형이네요. 특혜 전형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서울대고 뭐고 과건 어떤 거든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 수시, 다문화, 그다음에 특별 전형 입학 지원. 네, 핵심적인 것들만. 네, 네, 네. 대학교 등록금 지원, 장학금 지원, 네. 기숙사 지원, 우선 배정, 예, 교육비 지원, 운전 면허비도 지원 이렇게 됐죠. 네. 게다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집이 결혼하면 이제 집 사야 되잖아. 취업 및 주택 지원 어떻게 되냐? 공무원 시험 다문화 전형이 따로 있어. 그래서 공무원 중에 요즘에 예 화교가 그렇게 많은 거야. 국적이 한국이 아니야. 아예 다문화 전형이 있는 거죠. 다문화 전형이기 네. 때문에 국적이 중국인인데 우리나라 공무원 하고 있어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예, 중국인인데 우리나라 경찰을 하고 있어요. 예, 다문화 전형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인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다문화 전형이 없어져.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시험 봐야 돼. 그러니까 국적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게 더 낫죠. 안 하는 게 나은 네. 거야. 이게 혜택이 이렇게 많은데 게다가 뭐 있는지 자 일반 구인회사 조선족 우선 채용 권유하고요. 공공 임대주택 네, 영순이에요. 공공 임대주택 들어가려고 박 터집니다. 그렇죠. 네. 이거 영순이에요. 그다음에 공공 분양 특별 공급, 부동산 대출 규제 제외. 부동산 대출 규제 제외되니까 이게 뭐냐면요. DTI 우리나라 사람 적용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사실 집을 제대로 못 사는 경우가 많은데 집이 30억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억까지 대출해 준다. 네, 네. 10억까지 대출해 준다. 5억까지 대출해 준다. 이런 게 있잖아요. 얘들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30살짜리 중국의 화교가 타워 팰리스를 100% 대출 받아서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100% 대출로. 야, 타워 팰리스를. 그거는 진짜 그래놓고 집값 올라가면 그냥 팔고 자기들은 네. 이득 보는 거잖아요. 게다가 뭐가 없는지 하면 이제 애들은 왜 그럴 수 있느냐? 부동산 우리가요. 대출 규제 제외뿐만 아니라 부동산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가 없어.
예? 지원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양도세도 없고 재산세도 없고 취득세도 없어. 오르면 오른 값대로 다 받아. 그럼 얘들은 부동산 오르겠네. 그러면 내가 투자 좀 해야지. 그리고 부동산 100% 대출 받아갖고 예? 산 다음에 이자만 좀 내고 있다가 오른 대로 팔면은 양도소득세도 없이 그냥 다 낸다니까. 예, 양도세, 재산세가 없어요. 취득세가. 취등록세도 없어. 면제라니까. 그런데 한국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 내야죠. 이걸 다 내야 되거든. 네, 그럼요. 네. 그 다음에 DTI 규제 받거든. 그러니까 이 혜택을 갖다가 포기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죠. 안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충격받은 건 이 예. 혜택을 포기 안 하고 중국 국적을 유지해도 예. 국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준다는 거예요. 네. 외국인인데. 네. 그러면 이들이 조직화되면 예. 동네에서 네. 구청장 만들고 구의원, 시의원 만들고 네. 시장, 도지사 만드는데 집단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서 3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중국 선거 뭐 거기 선거가 의미가 있지도 않습니다만 그런 정치 참여 권한이 전혀 없고 당연히 부동산에 있어서도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누리는 규제 사각지대 우리는 중국 부동산 살 때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 유동규 본부장님이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윤석열 대통령님 대선 공약에 이게 있어요. 예. 중국인들 특혜 없애겠다. 이게 원래요. 박정희 대통령 때 네. 7가지 중국인에 대해서 규제를 원래 해놨었습니다. 그 규제들을 보면은 중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직하는 거 못하게 했고요. 네. 금지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땅을 갖다가 중국인이 못 사게 하는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 같은 거 참여 못하게 했고요. 네. 공무원 같은 거 못 되게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공무원 시험을 갖다 다문화 전형 따로 해가지고 이거를 나 해준 게 누구냐면 문재인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정확하게 미국 상황과도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예. 트럼프 예. 대통령이 어제도 말했지만 예. 미국 민주당이 다양성 전형이라고 해서 예. 온갖 사람들 그냥 실력이나 뭐 예. 능력으로 뽑는 게 아니라 공무원 채용하게 직장에 뽑게 강제를 시켜놨거든요. 예. 그게 이 국내 대한민국 민주당이 하는 이 짓거리랑 거의 비슷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시대 정신인 이유가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예. 자국민 우선을 하겠다. 예. 그게 이제 시대 정신이 되어서 미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님도 지난 대선 때 중국인 부동산 특혜나 이런 것들 우리가 없애겠다. 중국인 건강보험 혜택 받는 거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중국과의 어떤 거대한 싸움의 한복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뛰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지금의 맞습니다. 이 국면도. 예.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을 먼저 챙기겠다. 자국민을 우선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 정신과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거의 일치하게 저는 연결된다고 봐요, 이게. 여러분들 세금을 내 가지고요. 이 세금이 누구한테 쓰냐면요. 중국인들한테 다 쓰이고 있어요. 공짜로 이 사람들은 학교 가고 공짜도 학교 전형도 우리 아이들은 학원 박 터지게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얘들은 다문화 전형으로 아무거나 골라가고 이게 지금 벌어지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 자식들 그다음에 혹은 손자들 혹은 본인들 대학 갈 때 어떻게 갔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국인이었다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중국인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팽팽히 안 해도 다문화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예? 게다가 이게 뭐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의료비. 네.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외국인한테 이런 혜택 주는 나라는. 아니 건강보험 적자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그 중에서 다른 나라는 다 흑자예요 오히려. 근데 근데 중국인 중국한테만 대상으로만 대상으로만 네. 적자인데 맞아요. 네. 이게 지금 지원되는 게 어느 정도냐? 의료비 지원까지 다 합쳐가지고 예 이게 어느 정도냐? 1조 1,000억 원입니다. 1조 1,000억 원. 1조 1,000억 원이에요.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막 좌파들이 뭐예요? 주한미군 철수해라. 우리 돈 너무 든다. 우리 세금으로 주한미군을 주둔시켰냐 막 이러잖아. 네. 주한미군 주둔비가 1조 2천억이에요. 야. 여기 의료비만 1조야. 1조 1,000억이야. 그러니까 미군 주둔할 비용을 지금 중국 사람들 의료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뜻이네요. 예. 야. 1,000억만 더하면 네, 네. 거기다 1,000억만 더하면 그 의료비 거기 그만큼 주고 있는 건데 나머지 39가지 혜택은요. 얼마인지
따져볼 수도 없어요. 이게 주택 관련된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 취등록세, 재산세,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이 돈을 엄청 버는 거야. 엄청 벌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이 혜택으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는 싸움이 이 국내의 어떤 좌파 카르텔과의 싸움에 몸을 던진 것도 맞지만 동시에 이 중국인들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친중 카르텔과의 싸움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몸을 바쳤다. 완전히 희생된 겁니다. 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친중 이 카르텔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조선족의 편지, 그 조선족의 글, 그거 진짜 여러분들 따로 제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전 우리나라 국민들 다 보라고 하세요. 완전히 뒷목 잡고 쓰러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갖고 놀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있었던 집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서울에 있는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청년들이 주도하는 이제 반중 그리고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김정식 전 청년 대변인이 주최해서 김민수 전 대변인 그리고 백지원 전 부대변인 등이 참여하는 그런 집회가 오늘 열렸는데요. 지금이라도 이 2030 젊은 세대들이 반중 의식으로 깨어난다는 거. 그게 결국 또 대통령님이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만든 굉장히 소중한 수확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자, 이명박 정권에 왔을 때 맨날 쥐박이 하고 놀렸던 것들이 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뭐를 했냐면요. 세수보다 그 살림을 나라 살림을 작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흑자가 나는 거죠. 흑자가 나서 빚을 갚았어요. 그렇죠. 유일한 정부가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왔다가 탄핵당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350조에서 370조 되는 세수인데 얼마를 써대냐면 문정부 때부터 500조, 600조 썼죠. 600조를 써댑니다. 그랬죠. 600조를 써대니까 빚이 얼마가 져요? 250조씩 1년에 지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어디로 들어갔어요? 바로 이런 데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이런 데 쳐넣느라고, 게다가 쓰잘데기 없는 데 쳐넣느라고 600조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250조는 빚은 누가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갚아야 돼요. 세금으로. 여러분은 세금 열심히 내십시오.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세금을 안 내고 취등록세도 안 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중국 국적 갖고 중국어다가 재산 빼돌려 놔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개처럼 일해서 세금 다 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뭐라 그래요? 25만 원 또 내게 세금은 그러면 어디서 이 재원 어디서 마련할 겁니까? 그러면 부자들한테 내게 하면 됩니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세금 내십시오. 여기다가 쳐넣으면서 말입니다. 이런데도 민주당을 찍어줄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매주 금요일 6시에 청년들이 주도하는 반중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한번 참여해 볼 텐데요. 여러분 청년들이 주도하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의 집회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유동규 본부장님 지적해 주셨지만 거의 세계의 모든 선진국의 중국의 정치 개입과 중국 스파이 문제가 지금 막 드러나고 있어요. 심각해요. 근데 대한민국에만 중국 스파이나 중국의 정치 개입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간첩법이 없다니까요. 유일하게 너무나 순진한 일인 거죠. 서방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서방에 같이 합류된 국가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중국 사람에 대해서는 간첩법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해서 국민의힘이 개정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했잖아요. 민주당이 반대해서 끝까지 반대합니다. 간첩법 개정을 막았죠. 막았어요. 왜 막았겠어요? 짝짝꿍. 그 조선족의 편지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짝짝꿍이 잘 되니까.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나라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미국의 항공모함 촬영한 사람들 다 체포됐거든요. 중국 국적 사람들. 근데 이 사람 간첩법이 없어서 간첩으로 처벌을 못해요. 그래서 데려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야기 나오잖아요. 스카이데일 보면은 왜 데려갔느냐? 우리나라 간첩법이 없어가지고 처벌을 못하니까 다 풀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간첩법이 적용되는 나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 의혹도 지금 불거질 정도로 우리가 이 기회에 대통령께서 몸을 던져서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있는 이 기회에
중국의 국내 정치 개입이나 중국 관련 특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 이걸 단순히 좌파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요 단어를 이제 꼭 붙여야 돼요. 친중 좌파 카르텔. 예, 맞습니다. 친중 좌파 카르텔입니다. 이 친중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제가 봤을 때 종북도 들어가 있어요. 예, 친중이 원래 이게 세력이 제일 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이야기하는데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나? 이 말이 들어가거든. 그 조선족이 니들은 병신이다는 거지. 여기 한국 정치인들은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갖고 논다는 거예요. 중국 그 공산당들은 네, 네. 계산을 다 하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의 입맛을 맞춰주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게 바로 중국 공산당인데 그래서 이 지금 이 카르텔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 중국. 이 친중. 거기다가 뭐가 보태졌냐? 친북. 예, 용공 세력들의 진지전이 네. 포함이 되는 바람에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끝난다니까요. 지금 오죽하면 60억을 포기하고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 아시죠? 네. 전한길 선생님이. 네, 한국사 강사죠. 1타 강사. 한국사 강사님이기 때문에 역사적 전환점에 대한 판단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도 지금 시점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망각하고 평화의 시대에 살면서 이게 공포감이나 적국에 대한 아직까지 그걸 없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 적국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망각하고 있는 세대들이 지금 이런 진지전에 완전히 무방비로 좀 당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한길 선생님도 전공이 한국사니까 예. 역사를 아니까 예. 지금의 이 국면을 곰곰이 지켜보다 보니까 야 이거 대한민국이 친중 좌파 세력에게 넘어가게 생겼구나. 예. 그래서 연봉 60억을 포기하면서 예. 나선 거거든요. 예. 근데 솔직히 저도 한동훈 때문에 공천 취소당하고 인생이 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막 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많은 정치인이고 방송인이고 유튜버 중에 연봉 60억 포기하면서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면 60억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노가다 뛰면은 나중에 600조를 벌 수도 있어요. 노가다 한 번 하면. 네. 근데 달러로는 한 3달러야. 돈 가치가 완전히 폭락을 해버려가지고. 그렇죠. 베네수엘라. 그래서 꼬레주엘라가 될 수 있다. 꼬레주엘라가 된다.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꼬레주엘라 된다. 이거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 아닙니다. 이재명 말 믿지 마세요. 이재명이 우리나라 기축통화국 된다고 그랬는데 아이 그건 뭐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수직 이착륙기 만든다 그러는데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도 못 만들었어요. 예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헛소리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요. 여러분 절대 우리나라 세수 내에서 써야 됩니다. 세수 안에서 써야 되는데 그 살림을 벗어나서 쓰게 되면 다 빚이고 그 빚 국가 부채는 안 갚으면은 개인 채무하고 다릅니다. 디폴트가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짊어지고 고통에 신음해야 되는 빚이 되는 거고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니까 당장 우리도 당연하죠. 그렇죠. 10년 안에 터진다니까요. 이거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이야기해 주셨는데 남미의 그 디폴트가 된 국가들은요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거기서 대학 나오고 교사하고 하던 젊은 여성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외국 관광객들한테 매춘해요. 매춘하죠. 나라가 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아니, 망하면. 네. 지금 저기 동남아 가보세요. 네. 이쁜 여자들 다 매춘해요. 나라가 망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누나 있는 동생만 학교 깨끗한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일제를 갖다 끝냈는데 일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 1980년대까지 일본인들 예? 기생관광 맞아요. 매춘 관광 오고 막 했어요. 매춘관광 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나라가 가난하면요 여성들은 몸을 팔고 남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 나라 가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냐면 그 나라 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버니까 그 나라에 자발적으로 걸어가서 노예가 되는 게 현실이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어디 나가서 일을 하냐 옛날에 우습게 봤거든. 아주 우습게 보고 옆 나라들 칠레나 이런 데는 나라로 치지도 않았어. 베네수엘라가 부강한 국가였거든요. 네, 네. 그거 아세요? 1950년대 G4에 들어갔다는 거. 그 정도로 잘 나갔던 나라인 거네요. 예, 베네수엘라가 G4에 들어갔던 나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까지요. 네. G20에 들어갔었어요. 네, 네. 아, 선진국이었네요. 예, 완전히. 선진국이었어요. 그래서 네.
남미 국가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폭삭 망해버린 폭삭 망해버린 겁니다. 딱 두 대통령 거치고 좌파 대통령 2명 때문에. 좌파 대통령 2명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마두고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 차베스하고 마두고 딱 거치면서 그냥 폭삭한 게 베네수엘라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차베스 동상 세웠거든. 지금은 뭐냐면 차베스 동상 부수고 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동상 세우고 나중에 이재명 동상 부수고 싶지 않으면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이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말겠다의 싸움이 아니라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을 망하느냐 흥하느냐 안 하니까. 친중 좌파 세력에게 넘겨주느냐 마느냐. 예.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전환길 같은 분들이 60억이라는 우리가 평생 꿈도 못 꿀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예. 여기에 뛰어들어서 눈물로 호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내일 또 부산역에서 예.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 부산역에서 2시에 예. 그라운드 씨 또 예. 전환길 강사님이 강의를 하고 집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더 연계하면 예.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도 내일 서초동 법원 앞에서 예. 검찰의 불법 수사 헌정 유리는 규탄한다 집회를 하거든요. 예. 그럼 저는 부산에서 전환길 강사님이가 그라운드 씨가 하는 집회도 흥해야 되고 예, 그럼요. 서초동에서 우리 유동규 TV, 황교안 TV, 멸콩 TV, 킬문 TV, 북벌 TV가 하는 이 검찰 규탄 집회도 흥해야 되고 맞습니다. 또 광화문에 나가신 분들은 거기서 또 숫자 많이 채우고 또 집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들불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싸우자는 건데. 그렇습니다. 전국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좌파들의 농단과 이 뒤에서 이 조선족이 받는 40가지 혜택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국민들 이거 알고 있는 분 계세요? 조선족이 왜 귀화를 안 하고 한국 국적을 안 갖고 화교가 돼야 되는지, 화교가 되고 싶고 끝까지 화교로 남아 있는지 이유를 아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었습니까? 이거를 설명해주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요. 미국 가보세요. 학비 때문에 비싸가지고 외국인들은 장학금을 안 줘요, 아예. 그렇죠. 네. 장학금 아예 안 줍니다. 예? 그러면 국내 사람들, 자국 사람들한테만 장학금을 주고 외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비싸게 받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잘합니다. 그리고 대국 소국이라고 그래요. 예, 자기 대통령이라는 놈이 나가갖고 거기 가서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다. 이딴 소리 소고기나 쳐먹어라. 그러니까 이딴 소리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이라는 놈이 나가갖고 우리가 소국이라는 놈이 나라인데 얼마나 우리를 깔보고 우습게 보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어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차원에서의 전국 각지의 집회에 자발적으로 다양하게 많이 참여하시면 되고요. 저희 멸콩 TV는 모든 집회를 존중하고 응원하고 힘을 보냅니다. 부산에서 있는 전환길 강사님과 그라운드 씨가 참여하는 집회도 정말 잘 돼야 되고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과 황교안 TV, 또 멸콩 TV와 킬문 TV, 북벌 TV가 하는 내일 오후 2시 서초동 법원 앞 집회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주시고요. 또 광화문 집회, 광화문 가까운 분들은 거기도 많이 나가주세요. 예. 근데 저희가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 집회만 나와야 되고 다른 집회 나가는 건 분탕이다 좌파다 이런 공격이 보수를 망하게 하는 거다. 그건 보수가 아닙니다. 그런 암적인 짓을 하지 말라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희는 뭐 특정 집회만 나가라, 특정 집회만 옳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네. 많이 다양하게 다 전국이 나가라. 들불처럼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누가 뭐 돈 벌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집회를 네. 돈벌이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거는 절대 우파 세력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배척하는 집회는 여러분들 가지 마십시오. 배척하는데 뭐 하려고 갑니까? 여러분들 환영하는 집회에 오십시오. 그리고 같이 소리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왜 유동규 본부장, 장해찬, 멸콩TV 왜 너네가 분탕하느냐. 여러분 제가 정말 차분하고 담담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분탕을 치는 게 아니라 분탕질 치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다른 유튜버들은 새가 적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못해요. 예. 근데 유동규 본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잃을 게 없고 우리가 나라까지 가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만큼은 아니잖아요. 공천 취소 대한민국에서 처음 당한 게 저랑 고태호 공천 변호사입니다. 취소 정도 네. 가지고 내 감옥에 가갖고 진짜 맞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들이 함부로 못 건드리니까 예. 저희가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분탕질 예. 치지 말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한테 와서 분탕질 치지 말라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진짜 60억 포기한 전한길 강사님한테 쌍욕하고 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맞습니다. 저희 아니잖아요. 예. 일부 그 누군지 말 안 해도 아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분탕 치지 말라고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광고합니다. 내일 부산역에서 하는 전한길 선생님과 그라운드 씨가 함께하는 부산역 집회도 여러분 많이 가시고요. 서초동 법원 앞에서 하는 유동규 TV, 황교안 TV, 멸콩 TV, 킬문 TV, 북벌 TV가 함께하는 검찰 규탄 집회에도 여러분 많이 와주시고. 서초동에서 합니다. 네. 서초역에서 법원검찰청 앞에 거기 제일 넓은 대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회든 저희는 분탕치지 않으니까 제발 분탕치고 전한길 선생님 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그러지 마라. 예. 너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네 안 도와줄 거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준엄한 채찍질을 내려주시고 전국의 모든 집회에서 들불처럼 이 자유대한민국 지키고 대통령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좀 모아주시고 함께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거기 가서 돈 내라 그러면 돈 열심히 내셔도 되는데, 예? 저는 뭐냐면 우리는 집회 돈 안 받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와서 함성만 질러주시고 딱 받는 거 있습니다. 양손만 받습니다. 뭐냐? 손에 손잡고 오시라고요. 혼자 오지 마시고. 네, 네. 예. 손잡고 오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고치에 대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멸콩TV 진행자로서 우리 함께하는 유동규 본부장님 네. 밑에 저희가 유동규 TV 후원 계좌 열어놨잖아요. 이거는 유동규 본부장님의 활동에 힘을 실어달라는 의미고 저희 멸콩TV가 멸콩TV 후원 계좌 올려놓고 안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노력하는 채널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전한길 강사님 잘 모릅니다. 예. 그라운드 씨 뭐 그 김성원 대표는 제가 만난 적도 없어요. 예, 예. 다만 그분들이 지금 여론을 주도하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응원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멸콩TV는 그러니까 제2의 그러니까 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런 전한길 선생 같은 분이 나오셔갖고 맞아요. 이분이 네. 원래 노사모 출신이에요. 네, 네. 노사모 출신인데 이런 분들이 애국심이 있는 거거든. 그럼요. 근데 네. 이게 지금 나라가 잘못됐어. 그런데 빨리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나오는 분이 제2의 전한길, 제3, 제4, 제5 200명, 300명의 전환길이 나와야 그래야죠. 네.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온 전환길 이분을 갖다가 우리가 우파에서 오히려 작살내버리면 두 번째 누가 나오겠습니까? 맞아요. 누가 나오겠습니까? 미쳤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싹을 잘라요? 오히려 더 환영해주고 더 막 진짜 영웅을 만들어주고 훌륭하다 인정해야 나도 그러면 나가볼까? 이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셀럽들이 자꾸 나와서 외쳐주고 여기저기 맡아주고 그 다음에 대구 저기 울산 지역 곳곳마다 이 지금 막 화라산까지 타오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멸콩TV 진행자로 새롭게 멸콩TV 이끌면서 자부심 느끼는 건 이 멸콩TV가 우리 채널 수익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채널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자신감 있게 여러분 멸콩TV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전한길 선생님도 유튜브 100만 됐지만 예. 유튜브 수익 1원 한 장 안 가져간대요. 예. 그거 관심도 없대요. 예. 그거 그냥 편집하는 분 다 나눠드린대요. 나 그리고- 편집하러 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나도 편집하러 갈까? 그 60억 연봉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예. 싸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지키고 보수라는 사람들이 자기들 파이와 기득권 때문에 전한길 선생님을 욕하는 게 그게 무슨 보수예요? 예, 맞습니다. 다 약팔이고 사기꾼들이지. 예. 저나 유동규 본부장님 되니까 이런 이야기 용기 있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예. 제발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분탕하지 말자는 여러분 저희한테 오실 게 아니라 맞습니다. 전한길 선생님 욕하는 거기 가가지고 분탕하지 마라! 분탕하지 말라라고 여러분이 댓글 달아야 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2의 제3의 우리가 전환길이 같은 선생님들이 나와야 돼요. 나오시게 만들고 이끌어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야 우리가 이기는데 왜 그거를 막느냐 말이죠. 예?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진정성을 여러분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아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뭐 리영화님, 또 애널님, 또 지금 리아님도 슈퍼챗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소중한 응원과
이 후원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 밑에 있는 유동규 TV에도 여러분이 많은 관심과 후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함께 싸우는데 또 보수 우파 진영이 튼튼해지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내일 집회 한 번 더 홍보해 주시면서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들불처럼 일어나서 행동해야 됩니다. 전환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태까지 늘 말씀드렸습니다.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불의를 보고 참는 사람, 나는 저 불의를 보고 내가 그냥 참고 만다, 이런 사람은 똑같은 공범입니다. 여러분 친중분자와 다를 게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넘어가고 있고 대한민국이 쓰러지면 우리 배는 대한민국 코는 침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같이 침몰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까? 이제 나와서 여러분 외쳐주셔야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 외치고 아이들한테도 애국심을 가르쳐 주십시오. 전환길 강사님이 2월 1일에 부산에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C라는 또 화제의 유튜버 세계로교회 손여보 목사님과 부산역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저 기차표 끊어놨어요. 부산에서부터 또 뜨거운 탄핵 반대 바람이 일어나서 동남풍으로 서울까지 와야 됩니다. 맞아요. 저는 그라운드 C도 모르고요. 만난 적도 없고 네네. 전환길 강사님, 손현보 목사님 다 얼굴 본 적 없어요. 다만 언론과 국민들이 관심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 돕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랑 친하던 안 친하던 그 사람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잘 되라고 제가 직접 영상 찍어가지고 편집해 올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잘 되길. 2월 1일에 집회도 기대해 주시고 뭔가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2030들이 눈을 뜨고 새롭게 계몽됐다는 말이 많은데 전환길 선생님도 자기 스스로가 내가 계몽이 되었다. 이거 계몽령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이 사람들 진짜 공감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정치인이 하면 욕먹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정치인이 아닌 한국사 1타 강사가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우리의 천군만마. 지금 약간 이 대통령 지지율이 보세요. 30%, 40%, 50% 치고 약간의 교착 상태예요. 그렇죠. 좌파들도 이제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총 공세를 퍼붓고 있어요. 이때 10만 대군을 이끌고 천군만마처럼 나온 이 전환길 강사라는 사람은 우리가 다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이 내 말 안 듣는다고 시샘 난다고 전환길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장해찬 욕은 해도 돼요. 아, 욕하세요. 목회 욕 뭐 해도 뭐 우리 욕 먹는 게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삭제해버리면 돼요. 저는. 네. 근데 제발 이 시민들 특히나 정치를 잘 모르고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지 하던 분들을 이끌고 데려올 수 있는 전환길 강사라는 스피커를 욕하고 기스내고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환길 강사뿐만이 아니라 전환길 강사가 참석했던 그 세이브 코리아라는 집회, 그 집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뭐 다단계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확인도 안 되는, 확인할 수도 없고 무슨 논리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가 분탕이다라고 좌표 찍는 행위, 그런 거 누구한테 득이 되죠? 민주당한테 득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제발 분탕질 하지 말고 서로 저격하지 말고 각자 할 거 잘하면 저희도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요. 근데 저희가 먼저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가만히 있는 애꿎은 대통령 지키겠다는 사람들을 저격하고 욕하니까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착 국면에서 이 전환길 강사라는 천군만마까지 더해지니까 지금 좌파들이 급한 게 티가 나요. 그게 바로 검찰의 무리한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구속 기소입니다. 맞아요. 사실은 중앙지법에서 영장 연장을 2번이나 안 해줬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님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더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그 방향으로 출구 잡기에 좋은 명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법원이 영장을 깠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굳이 구태여 구속영장을 치겠다고 검사장을 모은 격이 됐습니다. 참 우스운 그림이 됐어요. 그러니까 심우정도 자기 스스로 자기 선에서 결정한 것이면 모르겠는데 굳이 검사장들에게 묻겠다고 다 모아가지고는 6시간 고민해가지고 그 결단 내린 거는 심우정 진짜 역사에 5점을 남긴 겁니다. 스스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정말 검찰이 대통령님을 구속 기소하느냐 마느냐 민심을
접하고 싶었으면 수사심의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검찰이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기소를 할지 말지 정할 때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서 그랬죠. 그때 뭐 최재형 목사 주장도 쫙 펼치고 네. 김건희 여사님 변호인 주장도 듣고 기소 여부를 투표로 정했거든요. 이거는 외부의 자문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수사심의위원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중에 무작위로 소위 말해 뺑뺑이를 돌려서 한 10몇 명을 추려가지고 수사심의위를 사건마다 개최를 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외부 입김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이번에 그 사건의 심의위원이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한 여러 명의 인재풀 중에서. 인재풀에서 계속 랜덤으로 돌리죠. 그래서 정말로 검찰이 이걸 대통령님에 대한 기소를 조사 한번 못 해보고 구속 상태에서 하는 게 맞냐 아니냐. 우리가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자고 했다면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예요, 정말. 고검장 회의를 열었다는 건 결론을 정해놓고 고검장 회의라는 걸 하나의 명분 삼아서 그냥 대통령님에 대한 구속 기소를 하기로 처음부터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고검장, 이 사람이 또 서울 고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고검장 회의에서 제일 주도적으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인물인데 한동훈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저희가 유독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이 둘이 결론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박세현과 그 어떤 지휘 라인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을 걸고 했으면 차라리 후폭풍이 덜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비겁하게 한 행위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의견,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금 이미 지금 구속 기소한 사람들까지 다 석방해야 될 것이다라는 발언도 그 지금 검사장 중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명분이 됐으니 어쨌든 법원한테 우리가 책임을 넘기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더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의견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뇌피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펜앤마이크에서 취재한 내용입니다. 그 안에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그냥 묵살당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걸 무슨 뭐 다수결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만장일치로 정하는 것도 아닌데 심우정 입장에서는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굳이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딱 성명을 내자마자 받았죠. 민주당이 네. 그 심우정을 딱 찍어서 압박한 성명을 내자마자 30분 만에 기소 결정을 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정치적으로 화를 입기 싫은 그런 아주 비겁한 행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고 사법부, 특히 서부지법 중심으로 거기에 이어 공수처와 검찰까지도 민주당 눈치를 보고 고검장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민주당이 뭐 긴급 최고위 열고 막 난리, 정말 방송용은 아니지만 땡땡 발광을 했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바로 구속 기소해라 뭐라 온갖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민주당 의원들이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 딱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총장이 고검장 회의 했으니까 우린 구속 기소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고검장 중에서 제일 선배는 누구냐? 서울 고검장입니다. 근데 그 서울 고검장이 지금 한동훈의 고등학교 후배인 특수본부장 박세현이에요. 예, 그렇죠.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머지 고검장들 줄 세워놓고 박세현이 떠들 수 있는 무대를 저는 깔아준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심우정 검찰총장은 누구한테 줄을 선 거냐? 한쪽으로는 이재명한테 줄을 선 거고 한쪽으로는 한동훈한테 줄을 선 거죠. 박세현은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한테 바라는 건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중립적으로 모두에게 무사 공평하게 법리적인 결론을 내려주길 바라는 건데 이건 누가 봐도 결국에는 정치적인 연출 타기, 심지어 뭐 지금 검찰 라인에서도 누구 개파 타기 이 수준밖에 안 된 결정입니다. 타당성이 없고 설득력이 없잖아요. 자기들도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 수시간 전에 중앙지검 문 막고 경찰 배치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원래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검찰에서 고검장이라는 위치는요 높은 자리이지만 실권은 그렇게 크지 않은 약간 한물간 뒷선으로 밀린 자리예요. 오히려 수사 실무는 지검장이죠. 지검장들이하고 특히 중앙지검장이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탄핵되어 있는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기소를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지라도 난 이거 도저히 법관의 양심으로 이건 못하겠다라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지금 민주당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비열한 문영배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박성재 장관도 또 이창수 지검장도 이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탄핵 심판은 다 멈추고 엉뚱한 건 빨리 해요. 마은혁 지금 임명하겠다고 그거 얼른 결정한다고 2월 3일 날 지금 한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일주일에 2회 정말 비인격적인 변론 기일을 잡아놓았죠. 그러니 이게 보면 다 짜고 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창수가 있었으면 그 고검장 지검장 모인 회의에서 이창수 지검장이 이거 구속 기소한다고 저는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요. 예.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서울고검장이라는 건 이게 굉장히 영예로운 자리긴 합니다만 수사 일선에서는 빠진 한물 간자리인데 맞습니다. 이 특수본 본부장을 서울고검장 박세현 한동훈의 고등학교 후배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명을 한 것부터가 검찰이 결국에는 한동훈 라인에 붙어서 미래를 도모해 보겠다라는 그런 음흉한 속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이 가결되자 검찰 심우정 총장과 검찰의 주요 인사들은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검찰이 살려면 한동훈 라인에라도 빌붙어야겠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박세현을 특수본 본부장으로 앉히고 이 고검장 회의를 통해서 요식행위를 하고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대통령님에 대한 구속 기소를 결정한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딱 그 그림이에요. 바람이 부니까 먼저 눕는다. 바람 불기도 전에 네. 먼저 눕는다. 사실 그런 흐름이 가장 덜했던 게 검찰이라는 조직이었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대부분 다 바람 불기 전에 누워요. 그런데 그나마 덜 그랬던 게 검찰이라는 조직이고 검사들 개개인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사표를 품고 내가 더러우면 내가 그냥 때려치고 변호사한다 이런 맞아요. 식의 사실 어떤 깡을 보일 수 있는 게 개개인의 검사들인데 지금 이 검찰은요 정말 쪽팔린 거에 말하자면 이제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수처에 기소청으로 전락했다. 경찰에 기소청으로 전락했다. 기소밖에 못한다 너네는. 이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좀 멋들어진 전문 용어로 말하면 검찰이 스스로 기소청으로 전락했다. 민주당이 말하는 검수완박의 모습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렇죠. 수사는 딴 데서 하고 경찰이 하거나 공수처가 하거나 뭐 수사본부가 하면 기소만 딸랑 해주는 이 서류 심부름이나 해주는 게 민주당이 검찰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번에 이 구속 기소를 통해서 스스로 그 검수완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고요. 사실상 영장의 신청이 이제 뭐예요? 이게 이제 기각됐잖아요. 그 내용이 사실은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지금 분리되어 있다라는 걸 강조당한 거예요. 굳이 그거를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고 아예 확정시켜 버린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는 기소를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차라리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연장해서 수사하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우스운 꼴은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건 아니다. 결국에는 법원이 그 영장 연장을 허락해주지 않은 게 대통령님에 대한 구속과 수사 자체의 불법성과 위법성을 무겁게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이걸 부산 사투리로 말하면 검찰이 완전히 공수처 시다발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일선 검사들이 자존심 상한다고 난리예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법조계에서 보면 완전 아마추어 2류들 3류들 가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공수처 검사를 어떤 식으로 뽑았나 봤더니 상당수가 민변이 뭐 하는 자리, 수사하는 자리입니까? 아니죠. 수사 방해하는 네.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그 오동훈 공수처장도 판사인데 잘 나가는 판사도 아니었고 그러니까요. 수사 실무 해본 적도 없는 판사인데 결격 사유가 있었음에도 왜 공수처장이 됐느냐. 그 당시 대통령을 속이고 있던 한동훈의 추천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결국 공수처의 이 영장에 대해서 검찰이 그냥 기소를 해준 게 한동훈이라는 하나의 인물이 오동훈 공수처장과 박세현 특수본 본부장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 배우로 가면 우리가 지금 숨죽이고 있는 한동훈을 끄집어내서 이 모든 게 네 탓이다라고 잊을만 하면 지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급도 안 되는 공수처의 시다바리로 전락했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그런 비극적인 역사에 남을 사건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의 망령이 참 지긋지긋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어디 언론에도 나온 적 없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네. 한동훈이 추천을 했다. 근데 굉장히 불편한 건 이거예요. 오동훈이 공수처장이 된 시점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 때가 아닙니다. 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을 때요. 비대위원장이었죠. 그때는. 그 다음에 이제 당 대표가 됐지만 오동훈이 공수처장 되는 그 청문회를 하고 하던 과정에서는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하게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여당의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만일 추천을 하는 역할을 했다면.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 초기의 인사 추천이나 검증을 한동훈 라인이 전부 다 장악하고 네. 대통령님의 무한 신뢰를 고맙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제 다 해먹자. 그래서 검찰총장 이원석이 탄생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송경호 지검장 같은 경우도 원래는 안 그랬는데 소위 말하면 한동훈한테 감겼다고 하더라고요. 감겼다. 한동훈과 이현성한테 감겼다. 넘어가 버렸다. 뭐 그런 어떤 비극적인 일들의 연장선에 이 오동훈 공수처장이라는 괴물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리보다 더 의연하게 이 검찰의 구속 기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측근들에게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 당당하게 대처하자라고 직접 의중을 밝히셨다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상처도 많고 잘 숨어 타조처럼 머리를 박고 싶고 야 이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좀 이렇게 기운이 떨어져 있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내가 당당하게 뭐 이미 예상한 바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어떤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시니까 그럼 뭐 어떡합니까?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뒤에 줄 서서 함께 싸워야죠. 제가 대통령님 말씀을 조금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속 기소 결정이 난 이후에 변호인단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는 길이니 국민을 믿고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대처해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좀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책무를 완수해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구치소에서 정말 고초를 겪고 있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말도 안 되는 인격 모독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의 이 과정과 고난도 대통령으로서 좌파들의 실상을 알리고 나라를 정상화시켜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를 수행 안 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사명감 넘치는 역사적 소명을 지금 하고 있는 와중이다라는 게 이 말씀에서 묻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우파 시민들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이걸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네. 헌재에서도 본인의 육성으로도 이야기했고 그 전에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이야기했냐. 계엄이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엄으로 시작한 그 계몽 과정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계몽으로서 지금 이 뭐 탄핵 심판에서 얼마나 지금 반국가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는지를 밝혀내고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경계심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서 민주적 의사를 앞으로 드러낼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선거도 있고 그런 자리에서 국민들이 각성돼서 만든 여론으로서 그런 반국가 세력을 잘 막아내는 슬기로운 그런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와 무관하게 계엄이 성공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보수 진영과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 패배주의 여기에 빠지지 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제일 원하는 건 그리고 공수처를 통해서 길을 쓰고 대통령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건 대통령님이 체포돼서 구속이 되면 보수 진영이 다 흩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지고 야 이제 다 끝났다. 모든 게 실패했다. 근데 대통령께서 의연하게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나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 정도는 내가 각오했다. 이거 가지고 뭐 쫄지 말라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대처하라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 우리 시민들에게도 우리 스피커들에게도 정치인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인 게 포기하지 마라. 그렇죠. 절망하지 마라. 지금 패배주의에 빠지는 거 좌파와 이재명이 제일 원하는 바다.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힘있게 싸우라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파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조금씩 소진될 수밖에 없는 뭐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했던 뉴스가 아닐 때 너무 희망회로 돌린 거 아니냐 막 어떻게 보면 원망하기도 하고 자성하기도 하고 아니에요. 우리 희망회로 돌린 게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구속 기소하면 안 된다라고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거스르는 무도한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좌절할 게 아니라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통령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도 때때로 방송 많이 하고 막 이 불리한 환경에서 제가 방송국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치면 안 되겠다. 이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당당한 각오로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지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여러분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담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 제일 잘하는 분입니다. 맞아요. 아주 정교하게 진짜 한두 줄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한두 줄을 정치적으로 가장 파괴력 있는 메시지로 꽝 하고 던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저는 정말 이게 정말 내가 같이 힘을 모아서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을 정했다. 잘 결정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대통령께서 구속 상태이지만 매주 2번의 헌법재판소 변론에 출석하셔서 하시는 말씀 네. 그리고 이제는 공수처에서 참 어이없죠. 대통령님의 접견 금지와 서신, 수발신 금지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님의 직접 쓰신 친필 메시지, 친필 편지 등이 아마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네. 서신을 발신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옥중 편지나 옥중 메시지를 통해서 오히려 더 강력한 구심점이 되어서 좌파 진영을 흔들고 보수와 상식적인 국민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모습. 네. 좌파들이 기대했던 건 대통령 감옥 보내면 끝이지 뭐였는데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옥중에서 더 강력한 정치적 파워를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고 요 부분 그러니까 아까 그 어떤 서신에 대한 수발신 문제 요거 사실 이런 거잖아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넣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극우 유튜버 등을 자극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딱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긴 합니다. 대통령이 쓴 편지를 누구예요? 석동현 변호사가 그 집회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던 장면. 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그게 문제다라고 문제 삼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문제 삼는 게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그건 네. 당연히 그 정도 할 수 있는 인권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대통령만 그걸 못 가집니까? 그런 것이 명분이 없으면 역풍이에요. 명분이 있어서 힘이 실리는 겁니다. 명분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비판을 받는 거예요. 대통령이 편지를 쓸 수 있어서 그게 부당하게 공수처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공수처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멸콩TV에도 모셨던 국민의힘의 이상규 위원장, 국민의힘 정치인이지만 정말 열심히 현장 나가면서 싸우는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 세상에서 제일 힘없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의 힘은 국민들의 지지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내고 편지를 쓰는 걸 가지고 거기 내용에 뭔가 폭력을 선동하거나 불법적인 게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 이게 부적절하니 뭐니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심보냐. 좌파들이 지금 우리 우파와 보수 진영을 보면서 너네 다 끝났으니까 목 씻고 가만히 목 내밀고 그냥 참수당해라. 그러니까 목에 키를 걸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이재명 입 막고. 세상이 오는 걸 레드카펫 깔고 기다려라라는 그런 심보인 건데 아니 누구 좋으라고 우리가 그걸 당해줍니까? 그거를 한번 성공했던 적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한번 성공했죠. 너무나 네. 안타깝게 그 흐름에 그냥 휘말려서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아닥쳤죠. 하지만 그 경험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유한 품성을 또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대응할 때 잘 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좌익들이 자기들 계산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스가 굉장히 많이 꼬이고 허둥지둥하고 그런 허둥지둥해서 전환길 같은 사람을 이건
정말 부당하게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맞아요. 고발이니 네. 신고니 이런 방법으로. 아니 선관위 얘기했는데 전환기를 민주당이 그런 걸 보고 더 여론이 민주당이 정말로 잘못했구나.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부당하게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민주당이구나. 그리고 저들은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게 맞구나라는 걸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국민들이 들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림. 예, 우리가 원하는 흐름으로 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전한길 강사님이 선관위에게 너네 뭐 어떻다 저떻다 한 게 아니라 아니죠. 이런 의혹을 검증을 잘 받아라라고 했는데 이걸 선관위가 욱해서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네. 민주당이 대리 고발을 해주는 거. 네. 민주당과 중앙선관위가 지금 한마음 한뜻 한몸이라는 걸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실토해버리고 자백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범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전한길 한 명으로 인해서 게임 체인저. 네. 이 선관위와 민주당의 커넥션도 드러나게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 중앙선관위의 여러 가지 의문투성이인 점들 다시 한번 눈여겨보게 된 것 같고.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